혹시 AI가 더 똑똑해지는 걸 막고 있는 정말 아무도 몰랐던 그런 숨은 결함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바로 그 치명적인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AI한테 바라는 게 참 많잖아요? 답은 정확해야 해. 근데 안전해야 하고 또 너무 길면 안 되고 간결해야지. 이걸 동시에 하라는 건 사실 3개짜리 공으로 저글링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AI를 훈련시키는 방법 자체가 이 공들 색깔을 아예 구분을 못한다면 어떨까요? AI는 자기가 지금 어떤 공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문제가 지금까지 AI의 발목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.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AI 정렬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하자면 AI가 우리가 원하는 여러 기준들,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에 딱 맞춰서 행동하도록 길들이는 과정, 바로 그거죠. 자, 우리는 AI가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고 또 안전하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. 정말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죠. 이걸 가르치려고 업계에서는 보통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.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마치 강아지한테 여러 재주를 가르칠 때 각각 다른 종류의 간식을 주면서 보상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거의 업계 표준처럼 쓰이던 훈련 방식이 있었어요. 바로 GRPO라는 건데요. 그런데 모두가 믿고 쓰던 바로 이 도구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. GRPO가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AI가 내놓은 여러 답변들을 한 그룹으로 싹 묶어서 그중에서 평균 이상으로 잘한 녀석한테만 상을 주는 방식이에요. 어때요? 되게 효율적이고 간단하죠? 그래서 다들 이 방법을 써왔던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. 여러 종류의 보상을 동시에 주려고 할 때 이 GRPO 방식이 보상 붕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. 이름만 들어도 뭔가 확 무너지는 느낌 오지 않으세요? 자, 문제가 뭐냐면요. GRPO는 모든 보상 점수를 평가하기도 전에 그냥 다 더해버려요. 이게 비유하자면 과일 가게에서 영양 성분이나 당도는 전혀 안 보고 그냥 무게만 재서 값을 매기는 거랑 똑같아요. 예를 들어 정확성 점수는 좀 낮은데 간결성 점수가 높은 답변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간결성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쳐봐요. 당연히 후자가 더 좋은 거잖아요. 근데 GRPO는 이 둘의 점수를 그냥 합산해버리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고 중요한 간결성에 대한 정보를 그냥 날려버리는 셈이죠. 실제 연구 논문에서도 이 현상을 풍부한 보상 신호를 과도하게 압축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손실되니까 AI가 엉뚱한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능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다행히도요.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아주 간단하면서도 스마트한 해결책이 드디어 등장합니다. 바로 AI 기술의 선두주자죠. 엔비디아 연구원들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. 이분들이 뭘 했냐면 모두가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기존 방식의 허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. 그 이름은 바로 GDPO. 아이디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. 보상 점수들을 무작정 합치지 말고 각각의 보상을 개별적으로 먼저 평가하고 정교화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합치자. 바로 이겁니다. 지금 보시는 수식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.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. 핵심 개념은 딱 하나, 분리입니다. 분리. GDPO는요, 정확성 보상은 정확성끼리, 간결성 보상은 간결성끼리 먼저 비교를 해요. 그래서 각각의 상대적인 우위를 따로따로 개선하는 거죠. 이렇게 하니까 각 보상이 가진 고유한 의미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는 겁니다. 자, 아까 봤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? 다시 한번 보죠. 오른쪽이 바로 이 새로운 GDPO 방식입니다. 보세요. 이제 0,1이랑 0,2가 완전히 다른 신호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. 이렇게 되니까 모델이 0,2가 0,1보다 더 좋은 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보상 붕괴 문제가 정말 깔끔하게 해결되는 순간입니다. 와, 이론은 진짜 완벽해 보이죠? 그럼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? 이제부터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.
이 그래프, 이거 정말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.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AI를 훈련시켰더니 기존의 GRPO 방식, 저기 회색선 보이시죠? 어느 순간 학습을 멈추는 걸 넘어서 오히려 성능이 곤두박질 치는 이른바 훈련 붕괴 현상을 보여요. 하지만 GDPO로 훈련된 녹색선을 보세요. 아주 꾸준히, 안정적으로 성능이 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데이터를 숫자로 직접 한번 보시죠. GRPO는 답변 길이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중요한 정확도를 그냥 버렸어요. 한마디로 핵심을 놓친 거죠. 반면에 GDPO를 보세요. 답변은 간결하게 만들면서도 정확도는 거의 그대로 지켜냈습니다. 야, 이건 뭐 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. 특히 정말 똑똑한 대학생들도 풀기 어렵다는 그 수학 경시대회 문제 있잖아요. 거기서는 GRPO보다 정답률이 무려 6.3%나 더 높았습니다. AI 수학 능력 분야에서 이 6.3% 차이는요, 그냥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비단 수학 문제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. 다른 작업에서도 결과는 똑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작업을 시켜봐도 녹색선인 GDPO가 회색선인 GRPO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요. 더 빠르게 배우고 더 높은 성능에 도달하죠. GDPO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작은 기술적 변화 하나가 앞으로 AI의 미래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자,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모두가 쓰던 기존 방식에서 숨겨진 결함을 발견했다. 둘째, 보상을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냈다. 그리고 셋째,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우리는 훨씬 더 똑똑하고 안정적인 AI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.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능이 조금 좋아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AI 훈련 방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. 덕분에 앞으로 우리가 훨씬 더 섬세하고 우리의 의도에 잘 맞는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연 셈이죠. 생각해보면 이번 연구는 원래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던 가정에 왜?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. 어쩌면 AI 기술의 다음번 거대한 도약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무언가의 숨겨진 결함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떤 당연한 가정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?